어머니, 요즘 누가 잡채 먹어요? 진짜 촌스러워요. 단 한 그릇의 잡채로 시작된 싸늘한 대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잡채를 만든 할머니가 세계를 놀라게 할 사람이란 걸. 촌스럽다는 말에 바닥에 버려진 그 음식, 그리고 바닥에 깔려버린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상상을 초월하는 정체였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경북 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강말수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세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말수는 명절을 앞두고 새 아들 가족을 맞이할 준비로 한창이었죠.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큰 며느리도 기뻐할 거야.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온갖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파, 당근, 시금치, 고사리, 버섯. 잡채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이틀 전부터 장을 봐둔 재료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당면이 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달걀을 부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큰 며느리가 작년에 잡채 맛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지.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말수는 거의 5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고기 볶기.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특히 잡채는 색깔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만든 자신만의 작품이었죠. 이제 곧 올 시간인데 말수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서울에서 내려온 큰아들 가족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말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대문까지 나가 맞이했죠.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애들은 잘 잤고? 어머니. 큰 며느리 서예린이 차에서 내립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예린은 시골집을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뭔가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자, 어서 들어가. 음식도 많이 준비했어.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지만 예린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차려진 상을 본 순간 예린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죠. 아, 진짜 뭐가 잘못됐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묻자 예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묻는 건데 요즘 누가 잡채 먹어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애들이 좋아해서. 애들이 좋아한다고요? 우리 애들은 이런 기름덩어리 안 먹어요. 느끼하고 촌스럽고 정말 구세대 음식이네요. 예린은 잡채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집, 정말 어떻게 사세요? 창문 좀 보세요. 먼지 가득하고. 완전 80년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이네요. 예린의 시선이 집 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소파, 때 묻은 벽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비웃음거리였던 거죠. 아니 진짜 어머님도 좀 센스 있게 사시면 안 돼요? 손주들 친구들이 와서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음식들,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칼로리는 얼마나 높은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잔뜩. 예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말순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예린이 갑자기 잡채 그릇을 들어 올리더니 식탁 끝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거 그만 좀 만들어주세요. 부담스럽다고요, 진짜. 저희는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잡채 그릇이 식탁 모서리에서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몇 젓가락의 잡채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말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정성껏 준비한 자신의 마음이 바닥에 흩어진 잡채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짐만 되거든요. 예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늙은이인지. 두고 보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말이야.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다르게 변해 있었죠.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간 가족들. 텅 빈 시골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잡채가 촌스럽다니. 내가 평생 정성껏 만든 음식이. 말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호미로 땅을 파는 일은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농사 짓는 늙은이라. 그래, 나는 그냥 농사나 짓는 무식한 할머니지. 말수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집안의 오래된 책상이 생각났죠. 점심을 먹고 난 후 말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아래쪽 깊숙한 서랍을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죠. 얼마나 오래됐나? 말순의 손이 떨리며 서랍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죠.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증명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어 통역사 자격증, 스페인어 능력 인증서, 영어 통역 전문가 자격증,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유엔 본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통역사였지. 말수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의 자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유엔에서 동시 통역을 했던 강말순.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 정상들의 말을 전달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말수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그녀는 국제회의에서 가장 실력 있는 통역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잡채나 만드는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가 되어버렸구나. 말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죠. 그날 저녁 말순은 손주들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며느리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손주들만큼은 사랑스러웠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예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에 서울 좀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니? 급한 회의가 생겨서요. 애들 좀 봐주셨으면 해서. 예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건성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럼 내일 올라갈게. 아, 그리고 어머님. 이번엔 정말 그냥 애들만 봐주시면 돼요. 괜한 음식 준비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애들이나 봐주는 베이비시터 취급이구나. 다음 날 말수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서울 아파트에 도착하자 예린이 급하게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애들은 학교 갔고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오후 2시는 피아노 학원이고 4시는 태권도, 6시에는 영어 과외예요. 시간 꼭 맞춰서 데려다 주시고요. 예리는 메모지를 말순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치 가정부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은 투였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냥 애들 봐주시고 TV 보시면서 쉬시면 돼요. 괜히 부엌일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알았어.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말로. 예린이 출근하고 난 후 말수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시골집과 비교해 봤죠.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 하지만 곧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주들을 위해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 밤 예린이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내일 회의에 통역사가 못 온다고요? 미쳤어요? 스페인어랑 프랑스어 통역사가 둘 다 펑크 났다고요? 말수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예린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봤죠. 지금 어떻게 해요? 대체 통역사를 어디서 구하라고요? 다음 날 아침 예린은 더욱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댔지만 소용없었죠. 안 돼, 정말 안 돼. 이 회의 망하면 나 진짜 끝이야. 예린은 머리를 감싸며 절망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주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엄마, 뭔 일이야? 왜 이렇게 난리야?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예린은 대답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학교 갈 준비해. 하지만 예린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여보세요? 혹시 급하게 스페인어 통역 가능한 분 없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린이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미 10군데가 넘는 곳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머님은 애들이나 잘 봐주세요. 이런 건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린의 차가운 대답에 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통역이 뭔지는 아니까. 어머님,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전문적인 일이에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라고요. 예린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섰죠. 오전 내내 예린의 절망적인 전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그녀에게
이번 실패는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리는 완전히 포기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정말 망했어. 이제 회사에서 잘릴 거야.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미워도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예린아, 어머님 지금 위로받을 기분 아니에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예린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요? 농사만 짓던 분이 국제회의 통역을 어떻게 해요? 예린의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죠.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 맞잖아요. 평생 시골에서만 사신 분이 무슨 외국어를 알겠어요? 스페인어가 뭔지는 아세요? 예린의 무시하는 투에 말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면 안 될까? 테스트요? 진짜 웃기네요.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정말로.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안 되면 말고. 어머님,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되면 저 정말 회사에서 쫓겨나요. 예린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죠. 그냥 한 번만. 화상회의로 간단히 테스트해보자. 안 되면 바로 그만둘게.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때 예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네, 사장님. 아직?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끄는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후 4시까지 통역사를 못 구하면 회의 취소래. 그럼 나 진짜 끝이야. 예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죠. 예린아, 정말 마지막이야. 나 한번 해보게 해줘. 어머님, 진짜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되면 바로 포기할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 다른 방법이 있어? 예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노트북만 켜봐. 화상회의 한번 해보자. 결국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동료들과 외국인 바이어들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서 임시로 통역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화면에서 말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봤죠. 말순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면 속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린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화면 속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음이 완벽해요. 프랑스어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엔에서 통역사로 일했어요. 유엔에서 통역사로 일하셨다고요? 화면 속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번에는 스페인 대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페인어도 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많은 스페인어권 국가의 대표단들과 일해봤어요. 말순의 유창한 스페인어에 화면 속 스페인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워요. 당신의 발음은 몇몇 전문 통역사들보다
더 훌륭해요.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외국어를? 하지만 말순은 이미 회의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로 질문을 던지자 말순은 망설임 없이 한국어로 통역했죠. 영국 측에서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과 현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정확하게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주요 대도시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드리며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춘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화면 속 모든 참석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뛰어난 통역사를 어디서 찾으셨나요? 예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셨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시네요.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말순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경제 전문 용어, 기술적인 내용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역해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외적이세요. 이렇게 유능한 통역사는 처음 봅니다. 말순이 통역하자 화면 속 사람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예리는 옆에서 말순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잡채나 만드는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라고? 스페인 대표가 농담을 던지자 말순은 그것까지 완벽하게 번역했습니다. 한국의 유머 감각은 많이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말순은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진행된 테스트 회의가 끝나자 화면 속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예리는 노트북을 덮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어떻게, 말순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농사만 짓는다고 한 그 할머니가 바로 나란다. 그런데 정말 유엔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응, 20년 넘게 일했지. 세계 각국 정상들의 통역을 담당했어. 예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그럼 제가 그동안 너는 나를 무식한 시골 할머니로만 봤지. 잡채나 만드는 쓸모없는 늙은이로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예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예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사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예린 씨, 방금 화상회에 봤는데 그 통역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내일 회의에도 꼭 모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린이 전화를 끊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내일 회의? 나보고 계속하라는 거야?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예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요. 앞으로는 나를 무시하지 마. 그리고 내 잡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다음 날 아침 예린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옷차림까지 신경 써서 골라드렸죠.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 나으세요? 갑작스럽게 변한 예린의 태도에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냥 물이면 돼.
어머님, 오늘 회의 정말 중요해요. 혹시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건방진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고 공손한 말투로 바뀌어 있었죠. 긴장? 이런 회의 수백 번도 더 해봤는데 뭐가 긴장돼?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거든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예리는 계속해서 말순을 의식했습니다. 어머님,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너무 춥거나 덥지 않으세요? 괜찮다. 혹시 목마르시면 말씀하세요. 물도 준비했고, 예린의 과도한 친절에 말수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예린아, 너 왜 이래? 어제까지는 나를 무시하더니.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분? 어제까지는 농사나 짓는 무식한 할머니라고 했잖아. 예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강남의 고층 빌딩에 도착하자 회사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구세주세요. 직원들의 열렬한 환영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진짜 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어제 테스트는 운이 좋았던 거 아냐?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중요한 회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예린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은 이미 예상했었거든요. 괜찮아, 예린아. 곧 알게 될 거야. 회의가 시작되자 화면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스페인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대표들까지 참석했죠. 독일 대표가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테스트에는 없던 독일어였거든요. 몇몇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말수는 망설임 없이 통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독일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훌륭합니다. 독일어 실력이 완벽하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의심했던 직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탈리아 대표가 이탈리아어로 복잡한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안은 아시아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제시합니다. 말수는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말순의 실력은 더욱 빛났습니다. 복잡한 법률 조항, 기술적 세부 사항, 재정적 계획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통역사분은 정말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유능한 분과 일해본 적이 없어요. 스페인 대표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희가 아는 많은 전문 통역사들보다 뛰어나세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까지 의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감탄하며 말순을 바라봤죠. 저분이 정말 예린 씨 시어머니세요? 어떻게 시골에서 이런 분이. 우리 회사 완전히 대박 났네. 예린은 자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제까지 이런 대단한 분을 무시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회의가 끝나자 모든 외국 대표들이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회사 대표가 직접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실력자가 우리나라에 계셨다니. 대표의 극찬에 주변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인사하시는 거 처음 보는데 저 할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어떻게 시골에서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있지? 직원들의 수군거림에도 말수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이런 반응들을 수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대표는 말순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회사 전속 통역사로 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전속 통역사요? 말순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예린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네, 방금 프랑스 대표가 그러는데 앞으로 모든 국제회의에 선생님이 꼭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 쪽에서도 같은 요청을 했고요. 대표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와, 외국인들이 직접 요청했다고? 우리 회사 완전 대박이네. 이제 국제적인 회사가 되는 거 아냐?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손주들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회사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거든요. 그럼 필요할 때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표의 간절한 부탁에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가끔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일정에 맞춰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이 이제는 존경의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실력을 기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직원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엔에서 20년 넘게 통역사로 일했어요. 세계 각국 정상들의 회의를 담당했죠. 유엔이요? 정말요? 직원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엔 통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와, 그럼 정말 엄청난 분이시네요. 우리가 감히 의심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예리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예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골에 산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리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잡채도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잡채 말이냐? 네. 어머님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건데 제가 너무했어요. 촌스럽다고 하고 식탁 끝으로 밀쳐내고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촌스럽고 느끼하다고 했잖아. 요즘 누가 먹느냐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예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란다. 우리도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 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저녁 예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마사지까지 해드렸죠. 어머님, 어깨 안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예린의 변한 태도에 말순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예린아, 네 어머님, 나한테 미안해하지는 마.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네, 꼭 명심할게요. 정말 교훈이 되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가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까지요? 네. 혹시 어려우시면 다른 통역사를 구해보겠지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말순의 대답에 예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하세요? 응. 유엔에서 일할 때 배웠지. 동아시아 담당을 오래 했거든. 정말. 어머님은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한 7개 정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도 조금 해. 예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개요? 세상에.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언어는 꾸준히 하면 늘어. 너도 하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 예린은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대규모 국제회의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각국 대표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어머님, 긴장 안 되세요? 이번엔 정말 큰 회의라고 하던데.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침착했죠. 괜찮다. 이런 회의 수없이 해봤어. 회의실에 들어서자 웅장한 분위기에 예린은 압도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심지어 러시아 대표까지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거든요. 와, 정말 국제회의네요. 회사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하면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 할머니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몇몇 신입사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야, 너희 지난번 봤어? 완전 대박이었다고. 레전드 할머니를 믿어봐.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일본어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순이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오늘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중국 대표가 중국어로 복잡한 사업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유통망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수는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중국 대표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죠. 정말 놀랍습니다. 발음이 완벽해요. 러시아 대표가 러시아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적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기술적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원한다고 하시네요. 말순의 완벽한 러시아어 통역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어까지? 저분 정체가 뭐야? 점점 더 복잡해지는 회의 내용에도
말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국의 복잡한 법률 용어, 경제 전문 용어,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통역사분은 정말 예외적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난 통역사 중 최고입니다.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런 수준의 통역은 유엔에서나 볼 수 있는 실력이에요. 유엔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스페인 대표가 말하자 모든 외국인 대표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유엔 출신이시라고요? 그럼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통역사시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말순의 실력에 빠져들었죠. 이탈리아 대표가 복잡한 계약 조건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지만 말순은 지치지 않고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3년간의 단계적 시장 진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테스트 마케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 동안 말수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국 대표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까지 세심하게 설명해주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왔죠.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 문화적 중재 역할까지 하고 계시네요. 중국 대표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역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든 외국인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통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함께 일하고 싶어요. 회사 대표는 감격에 겨워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로 저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별 말씀을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모든 나라에서 장기 계약을 제안했어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직원들도 환호했습니다. 우리 회사 대박 났다.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이네. 레전드 할머니 만세.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통역뿐이에요. 성공은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덕분이죠. 예리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분을 잡채나 만드는 촌스러운 할머니라고 무시했다니. 회의가 완전히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길에 러시아 대표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회의에도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모스크바요? 네. 내년 봄에 열릴 예정인데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건강하다면 고려해 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예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을 몰라봤다니.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정말 존경하며 모실게요. 그리고 어머님 잡채 정말 먹고 싶어요. 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잡채? 촌스럽다며? 아니에요. 어머님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글로벌 전략 고문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말순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고문이요? 네. 급여는 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해외 출장비와 모든 복리후생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어떠세요? 예린이 옆에서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니 자신의 급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왜요? 조건이 부족하시면 더 올려드릴 수도. 아니에요. 조건은 충분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일이요? 손주들 도시락 싸주는 일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월 500만 원보다 중요하시다고요? 그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가족의 사랑이거든요. 말순의 대답에 예린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저희 회사가 정말 행운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월 500만 원을 포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가족이 우선이지. 저는 그동안 돈과 성공만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날 오후 말수는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잡채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시간 부엌에서 잡채를 만드는 말순의 모습을 예린이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 한번 배워봐. 잡채 만드는 방법. 예린이 서툰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요리에 관심이 없던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어머님, 이게 맞나요? 당근은 조금 더 얇게 썰어야 해. 그래야 잡채에 잘 어울려. 말순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못됐죠? 어머님이 정성껏 만든 잡채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예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2시간 정도 함께 요리를 한 끝에 드디어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예린이 만든 부분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 있었죠.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한번 맛봐봐. 예린이 조심스럽게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인 줄 몰랐어요.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무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뭔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잡채 만들었어. 같이 먹자. 아이들이 신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린도 함께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니? 네. 할머니는 외국어도 잘하시고 정말 멋있어요. 맞아.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아이들의 천진한 말에 말순이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다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크지. 저녁을 먹으며 예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명절 때마다 잡채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잘 배우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며 모실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존경은 무슨, 그냥 가족으로 지내면 돼.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예린이 먼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릴게요. 잡채도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어머님, 사랑해요. 예린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절 당일 예리는 정말로 시골집에 내려와서 말순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잡채를 만들었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유엔에서 통역사로 일하셨고 지금도 국제회의에서 활약하고 계세요. 다른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네,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말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잡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촌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할머니 잡채가 정말 최고예요. 맞아.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 말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잡채도 인생도 손맛이 필요하지. 나이는 숫자고 사람은 경험이란다. 그렇게 말수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골에 산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예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되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 모두 변한 거야.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날 밤 말수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